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습관이 왜 생기고 그리고 가난해지는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책은 톰 콜리의 습관이 답이다입니다. 저자 톰 콜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실패로 이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서민에서 부자로 바뀔 수 있다. 당신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얽매여 불변의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환경은 변할 수 있다. 습관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상을 말하죠. 좋은 습관을 하나씩 인생에 추가하면 누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습관을 쌓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와 같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습관이 가난해지는 습관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습관이 가난해지는 습관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가난해지는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가난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처지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 습관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습득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무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재정, 건강, 정신 상태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반면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나쁜 재정 상태, 건강 악화, 좌절, 불행 등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울증, 인간관계 문제,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변화시키려면 좋은 습관을 채택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습관을 채택해야 하는지 알려면 먼저 가난해지는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 10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박.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필요하며 불굴의 노력도 요구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든다. 두 번째, 과음. 가난한 사람들의 54%는 매일 2잔 이상의 맥주나 와인 혹은 다른 술을 마셨다. 음주를 하면 뇌 세포 속에 신경수용체를 막아 오작동시키거나 전혀 작동을 못하게 된다. 이는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히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음주는 칼로리 섭취도 크게 늘리며 시간이 지나면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 세 번째, 과도한 TV 시청.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봤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67%는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이 안 되었다. TV 시청은 시간 낭비다. 또한 TV 시청으로 인한 무기력은 건강에도 해롭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SNS가 TV 시청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난해지는 습관이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다.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54%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운이 나빠라는 생각은 정말로 불운을 추구하게 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비열하다는 생각을 하면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은 내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찾게 만든다. 부자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러면 현재의 재정 상태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된다. 더 안 좋은 것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이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해 성인이 되어 고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 5번째, 독서하지 않기.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고 책을 읽더라도 79%는 오락적인 책을 읽었다. 성공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온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한다. 6번째,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가난한 사람들 중 단 4%만이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자기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다. 7번째, 하나의 소득원.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이 하나다. 일반적으로 그 유일한 소득원은 직업이다. 직업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진다. 8번째, 인생 무계획.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인생 계획이 없다. 성공은 과정이다.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린 대본을 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대본은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된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가을날 정처 없이 휘날리는 낙엽과도 같다. 9번째,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저축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은퇴 자금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기회를 대비해 뭔가를 준비할 자금도 없었다. 저축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10번째, 가난해지는 건강습관.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다. 69%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다. 86%는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69%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단 것을 먹었다.
53%는 매일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다. 6%는 표준 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든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또한 불운은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각종 병과 장애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나열한 습관들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다고? 사람은 모두 자신을 후퇴시키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습관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습관은 주로 삶에서 만들어가는 인간관계, 교육, 경험, 환경 등에서 나와 수년간 반복되는 행동이 생각으로 형성된다. 습관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며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일을 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것이다. 습관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몸의 지혜다.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다. 우리는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모델인 부모에게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현상은 신경학과 일부 관계가 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결국 어떤 습관은 아이들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부추길 때도 있다. 미국 브라운대 사나 뉴 잉글랜드 아동심리학센터의 프레스먼 박사가 미국의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은 9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녀를 성공한 백만장자로 키운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이다. 그들의 자녀가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75%는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배웠다. 그리고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이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쳐 줬다. 내가 부모에게 습관을 물려받았듯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을 물려준다. 심지어 DNA를 통해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다. 습관은 유전자를 살아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나쁜 습관은 좋은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나쁜 유전자는 활성화한다. 살면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되거나 비활성되는 것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한다. 나쁜 습관은 금전 문제, 실직, 건강 이상 등을 일으키며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나쁜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좋은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나쁜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좋은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좋은 습관은 재정적 독립, 행복, 건강 등의 결과를 불러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독서나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IQ를 높여주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매일의 산소 운동은 심장질환, 천식, 면역질환 등을 예방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유전자 발현을 늘리거나 줄인다.
이처럼 습관은 DNA도 바꿀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DNA가 바뀌면 변화된 DNA를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다. 나의 습관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그래서 중요하다. 들어보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가난해지는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